마케팅 강성인입니다. 우선 제가 시간 관리를 맡게 된 데에서 참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그 생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저희 노유정 기사님이나 저희 김원영 기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작의 모든 거를 분장해 주시는 저희 김석훈 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사 나쁜 설치를 담당하는 서정원 이사님도 계시고, 계약 관리를 하시는 조정수 이사님, 구매 관리를 하시는 이청구 이사님도 계시고, 저희 연구소 인증을 담당하고 계시는 양태동 선생님도 다 모든 일정 관리를,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일정을 담당하시는, 행사 일정을 담당하시는, 관리 일정을 담당하시는 이고은 사모님도 모든 이 시간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이고은 사모님께서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부담스럽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네, 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말씀 좀 있으실까요? 시간? 돈입니다. 돈이요? 아, 그렇죠. 돈이죠. 시간은 돈. 혹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방 같고 바꿀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재용에게도 똑같은 시간이고, 일로버스에게도 똑같은 시간이고, 저에게도 똑같은 시간이고, 저희 대표님에게도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간이 시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각화가 되려면은 또 도식화가 되어야 되고, 도식화를 하려면은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제가 스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제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막 제가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있었던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리를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이걸 아이젠하워 매트리스라고 하죠.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조직 문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하나 보시죠. In 1969, we were able to send something to the moon. 1969, then we had the space shuttle. The space shuttle could only take people to low Earth orbit. Then the space shuttle repaired, and the United States could take no one to orbit. So that's the trend. The trend is like, that's one thing. They think that technology just automatically improves. It does not automatically improve. If it only improves if a lot of people work very hard to make it better. And actually, it will, I think, by itself, degrade, actually. You look at great civilizations like ancient Egypt, and they always make pyramids, and they forgot how to do that. And the Romans, they built these incredible aqueducts, and they forgot how to do it. 여러분은 저전자였나? 아니면 지금보다 어떤 점을 더 나아졌나요? 우리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말을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책, 운동, 직업과 관련된 공부 뭐든 좋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하루 5분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1년 뒤, 3년 뒤 예전의 여러분의 모습과는 좁힐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한 5분이라도 하루에 투자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1%를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24시간에 0.5%가 0.5%는 0.12시간이잖아요. 0.12시간이 7.2분이거든요. 그럼 저기 아까 앞에서 말했던 5분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만약에 0.5%씩 계속 복리로 성장을 한다면, 이 복리가 아인슈타인 말은 세계 8대의 불가사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0.5%씩 만약에 한 7분 정도를 투자해서 계속 무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2배가 될 수 있을까? 언제쯤 2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복리로 계산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내가 2배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5. 네, 139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보통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새해가 됐기 때문에 연초에 여러분들도 뭐 많은 계획과 다짐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짐이 무너지기도 쉬운 시기잖아요. 근데 그 무너지는 마음이 다시 추스리고 다시 또 도전하면은 언젠가는 그 풍리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저희 워크숍 네, 계산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저하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조주실 사장님께서 수학 선생님을 하셔가지고 오늘 제기해주고 싶다. 이거를 제가 직접 이렇게 썼던 건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PDS 다이어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이걸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한 거냐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 계획란이 있거든요. 플랫란. 그러면 하루의 일정을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작년 4월까지 처음 썼던 거거든요. 그냥 처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뭘 5시에 일어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막 뭘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뭘 하고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근데 처음에 작년 4월 26일에 썼는데 PDS 다이어리를 처음 작성했다고 썼잖아요.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딱 이거를 시간을 기록을 해보니까 이 비는 시간들이 많이 있구나.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계속 꾸준히 쓰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 뭐냐면 저희가 OKR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뭐 운동을 하고 명상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하루에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목표 그리고 달성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뭐 칸반보드가 있잖아요. 칸반보드가 프로세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저도 이 회사의 일과 제 개인의 일을 정해놓고 그냥 회사에 출근을 하면 아니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펼쳐서 보면 오늘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정해놓고 이거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거를 한 금요일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이때는 너무 열심히 했을 때인 것 같아요. 되게 빡빡하게 했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저도 이렇게 하다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이렇게 엑셀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은 그냥 적기만 해서는 아까처럼 적기만 해서는 다이어리 꾸미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꾸 제가 말은 넘었는데 자꾸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다이어리 기록한 시간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달성을 정하고 차이를 정하고 달성률을 정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제가 또 요즘에 생각한 거는 이 업무 시간 제가 무슨 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감 업무를 한다, 연마감 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업무 시간도 내가 얼마나 걸렸는지 요즘엔 이런 것도 기록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몇 공수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기록하면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민망한 사실인데 제가 그 시간 관리를 해서 이제 남는 시간에 뭘 했냐면은 이렇게 천왕봉도 한번 중간에 했었어요. 지리산 천왕봉 그리고 모아산도 이번에 한 6번 정도 갔고요. 그리고 뭐 하프마라톤도 한 번 했고 그리고 제가 이게 날짜를 보시면은 12월 29일 오전 7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10km 정도를 뛰고 회사를 출근했었어요. 12월 29일 날. 이게 10km 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날 막 러너스 하이라고 하거든요.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뭐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거는 또 가족들끼리 여기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태극기 들고 있죠. 이것도 제가 그 어머님 칠순 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독도에 다시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독도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정으로 보면은 혹시 여기 혹시 여기 어딘 것 같으세요? 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음파 아닙니다. 우리 지역 아닙니다. 네? 오, 네네. 김동훈 부장님이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드릴게요. 여기가 뭐냐면 제가 애들이 막 유튜브가 달렸잖아요. 릴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한강 자전거를 타고 한강 라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한강 라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여기가 여의도 유원지거든요. 여의도 뚝섬. 그냥 한강 가서 자전거 대여해서 자전거 타고 여기 한강 라면 먹고 그리고 이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여기는 지평선이거든요. 지평선 여기 원래 눈썰매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애들이랑 몰래 가가지고 눈썰매도 타고 이게 평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회사가 끝나고 가서 그 저녁에 애들이랑 막 눈썰매 타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리고 막 애들이랑 친구랑 여기 또 배구도 하고 시민운동장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다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계획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저렇게 뭐 저렇게 사나 그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삶은 그 가치관이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제 가치관에 따라 사는 거고 또 이렇게 안 사는 것도 또 그분들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거고 저는 그런 거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 생각이 다른 만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또 요즘에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를 또 막 꾸준히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소원이 해외에 가가지고 막 영어를 막 설설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해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해외에 가서 설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표가 목적의식은 해외여행을 가서 재미있게 놀아보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TBS 다이어리를 만든 출판사가 있거든요. 다이어리도 만들고 출판도 하는데 서평을 이렇게 썼었어요. 서평을 한 12권 정도, 그냥 독후감이거든요, 서평이. 2권 정도 썼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라든가 벽돌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에디터 픽이라고 거기에 선정도 됐었고, 뭐 운이 좋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사 보자면, 회사에서 이제 저희 재택근무하는 인원도 한 명 승원이 됐고, 우리 민지 씨도 들어왔고, 또 태영 씨랑 저랑 연간 둘이 하셔서 100시간 이상 그 직무 교육도 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저희만 보이는 공간인데 이거는 네이버북스에 저희 회계팀 태영 씨하고 저하고 한 매뉴얼을 27개 정도 만들어놨어요. 민지 씨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 만들어놓은 매뉴얼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생소할 사실인데 이게 뭐냐면 그 아마 우창호 사장님은 아시더라고요. 신영준 박사님 아시죠? 신 박사님. 그때 저보고 답글을 다루셨더라고요. 그분이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거거든요. 이 다이어리를 쓴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요. 이게 지금 한 2만 명 정도,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쓰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 신청을 받아서 한 경쟁률이 한 300대 25명 모집하는 300명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저도 한번 지원해봤어요. 그냥 되나 안 되나. 근데 어떻게 우연스럽게 됐어요. 저기 어디 있냐면 제가 저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지금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구독자가 190만 정도 되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고 영어 교육도 하고 있는 이 신영준 박사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리더십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초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6주 동안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성남 판교에 올라가가지고 그 리더십 코칭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오신 분들이. 여기 삼성전자 다니는 분이 있고 현대자동차 다니는 분이 있고 뭐 마켓컬리 다니는 분이 있고 스타벅스 점장님이 있고 공연 작곡하시는 분이 있고 뭐 미슐랭 출신 서울 핫플레이스 부사장님이 있고 편의점 점장님이 있고 여기 지금 계신 분이 편의점 점장님이 있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여기 지금 권한길이라는 분인데 이분 현장에서 근무하세요.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회계사님도 있고 노무사님도 있고 또 여기 여자분 이분은 거기 천안의 GS그룹이라고 매출 한 200억 정도 하는 대표님이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나이대로 보면은 뭐 24에서 65세 정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또 이 중에서 25명 중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가지고 그 인터뷰 영상이 7명 중에 6명이 그동안 쭉 올라오고 제가 어저께 극적으로 어저께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왔는데 가지고 쓸까 말까 하다가 어저께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 민망하지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펌프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회계팀장을 맡고 있는 40대 흔한 중반 아저씨 강성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PDS 바이오를 쓰기 전에 제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해왔었지만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말 이 PDS 바이오 하나를 열심히 쓴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썼던 게 4월 26일이거든요. 제가 앞에는 없잖아요. 4월 26일 날 처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써있잖아요. 처음 PDS 다이어리 작성.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게 시각화되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하루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한 이틀 쓰다가 또 안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썼다가 뭐 여기 제가 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나온다. 그리고 제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좀 진행이 되다가 거기 단식했던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너뛰다가 또 여기서 뭐 여기 중간중간에 썼다 안 썼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쓴 거는 제가 이 만달 차트를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6월 10일에 정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연말까지 꾸준히 인증을 한다. 근데 뭐 저희가 퓨처 셀프에도 있듯이 목표식이 없으면은 환경 설정이 안 되면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희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 목표 다진 작은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올리시는 만다라트를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것도 멋있으면 막 따라오거든요.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다라트를 그때 처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막 책색이 있잖아요. 이걸 지운 겁니다. 성취를 해서 달성을 해서. 근데 저 처음에 이거 작성했을 때 제가 적어놓고도 딱 붙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걸 이뤄갈 수 있을까 6개월 만에. 근데 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루겠어요. 여기서 가장 뿌듯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 호남대에 신박사님 만나고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신박사님한테 다들 사인 받으실 때 저 여기다 달라고 했어요. 여기 가지고 만다라트 신박사님이 직접 지워달라고 만다라트였다고 신박사님이 지워주셨고 그 다음에 애들 가족 쪽에서는 원래 TV가 다 있으시잖아요. TV가 신박사님이 기부하시는 걸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서 큰 TV를 이렇게 마련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보육원에 기부하고 그 자리에 책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 책장 만들기가 또 지워졌고 그리고 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하고 새로운 거 이렇게 뭐 한 해 10가지 이상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적어봤어요. 근데 벌써 다 이루겠거든요. 안 해본 거 10가지. 그리고 또 여기서 뭐 피디어리 다 연속 작성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 혹시 분들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날짜를 줬거든요.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날짜를 적어요. 뭐 PDS 다이어리 16 이렇게 플러스 16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 며칠까지 왔냐? 166일이거든요. 네. 그 연속 인증한다 그런 목표도 세워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와이프 서재 만들어주고 와이프가 공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방에 거의 세대 가요. 그래서 와이프 서재 만들기는 세모가 이제 반절쯤 만들었거든요. 반절쯤 만들어가지고 세모를 해갖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강 쪽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간헐적 단식 노니까 제가 주 5일을 하고 주말 2일은 안 하는데 그 채소 발식 1일 1식 간헐적 단식을 이때도 가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 이날 이후로 그 다음에 이 운동 루틴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체지방 10%이 목표도 세웠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루겠다가 다시 끌어올렸어요.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루겠다가 다시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제가
제 고향에서 축제 때 열렸던 하프 마라톤을 또 신청을 했고 또 완주하게 됐습니다. 뭐 휴직 같은 경우는 제가 등산 좋아하거든요. 어저께도 등산 갔다 와서 등했었잖아요. 2개월에 한 번씩 등산하기도 실천하고 있고, 뭐 1일 1감사는 제가 매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리추얼에도 있거든요. 1일 이렇게 감사하기. 그것도 계속 하고 있고, 명상도 하면서 복식호흡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매일 신청하고 있고, 처음에만 1,000원이었고, 지금은 400원 정도 됩니다. 네. 네. 계기요? 계기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천업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40대에 평범한 그 삶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작은 배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술, 담배, 그리고 이렇게 좀 비만,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40대 중반에 그냥 평범한 삶을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거기 지방에 흔치 않은 기회로 그 OKR 코칭이 있었어요. 그 OKR 코칭이 있은 후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게 됐죠.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저는 이 PDS 다이어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런 알고리즘이 이 PDS 다이어리로 저를 이끌었고, PDS 다이어리를 구매해서 35,000원 주고 구매해서 정말 열심히 쓰다 보니까 금연, 금주, 단식, 식단 관리, 운동 관리를 모든 걸 다 이루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35,000원으로 저는 최소한 지금 35,000원 이상 효용은 저한테 있거든요. 물론 인터뷰 하면서 35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35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3억 5천원 이상의 효용은 저한테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단 6개월 만에. 처음에 쓰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쓰고 나서, 이 일수에 대한 목표는 없었는데,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쓰게 돼요. 3,651분에 618일간을 쓰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가 금연 금주를 한 게 이 611일만큼 지났어요. 근데 신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년만 미치듯이, 그거 하면은 변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10년을 잡았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1826일. 이날 제가 이날 이렇게 바꿨거든요. 3,600 제가 스스로 이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10년은 아니어도 5년만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겠다. 제가 한 4개월 이게 PDS 다 열심히 쓴 거였거든요.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1번은 시간을 아껴 쓰자, 2번은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안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지 말자. 그리고 3번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되자. 그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아껴 쓰자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관리가 돼야 돼요. 시각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런 데는 PDS 다이어리만큼 정말 유용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PDS 다이어리 영업사원이거든요. 저 이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쓸 시간 관리 툴은 이런 걸 쓰시는 건 아니고요. 관리팀에서 이 구글 캘린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 시간, 업무를 위한 준비 시간, 학습을 위한 시간, 자기를 위한 시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아젠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제 영상을 어제 올라온 걸 오늘 보고 있면서 시야 규정이 필요한 못났네요. 어디가 쓰면 안 되겠어요.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회사에도 있는 그 원칙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습관이 되려면 66일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66일 이후에는 우리 뇌가 이게 습관이 돼서 이 습관의 고리가 생겨서 이 습관의 고리는 그 찰스 주이브의 습관의 힘에 나온 저희가 지금 회계팀에서 도서 토론하고 있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66일이 지나면 습관의 고리가 형성이 돼서 이 5%의 노력만
넘기면은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66일에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독신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도 막 그랬거든요. 막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를 막 잘라보고 화장실에 버리고 던져보고 다시 던진 거 다시 주워오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했고 뭐 술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 삼진아웃 있잖아요. 삼진아웃에서 2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했는데도 잠깐 동안 또 술을 끊었다가 다시 먹고 그런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도하다가 멈추는 요인이 스스로한테 이제 실망하면서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를 도전을 해서 만약에 뭐 내가 뭐 이번 연도에는 담배를 끊겠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근데 뭐 3일이 지나서 뭐 술을 먹고 설탕이 들어간 거, 튀긴 거 그런 걸 먹고 했을 때 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한 시간만큼 노력한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존중해주고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그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밸리브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한글 코치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직접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가면 또 성장 가이드를 또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인사상에 또 가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